요즘 학교에서는 적성 검사를 많이 합니다. 각 학교별로 초중고 또는 매년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해서 아이의 변화되는 모양, 연속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학교에서 하는 적성 검사의 큰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적성 검사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나름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 아시는 분들이지만 사실 전공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총판들이 영업하는 그런 과거부터 해왔던 검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싸기 때문이죠.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 예산은 1인당 그 적성 검사에 한 2,000원 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사실 그만한 값밖에 안 되는 거죠. 학교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승인해주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이쪽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선생님들을 믿고 이렇게 결제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체 애들한테 쓰는 적성 검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사용하게 계시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멀쩡하게 적성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돈을 주고 또 다른 데서 컨설팅을 받거나 또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지금 선택 과목들을 골라야 되는데 대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관습상 또는 사정상, 예산상 결정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성 검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즈멘토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적성 검사의 특허를 갖고 있는 곳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그냥 적성 검사 하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적성 검사는 학교에서 많이 쓰는 적성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성격, 적성의 강점 및 약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내 성격이 어떤 건지,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적성 검사라는 것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적성 검사할 때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에 솔직하게 답을 했다라면 자기의 성격상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고1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 고르거나 과거로 치면 문이과 계열 정하기 전에 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여기 검사 결과입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으로 추천하는 거 한번 보세요. 가정학자, 고용복지관리사, 교사, 대학 교수, 은퇴 컨설턴트, 오락치료사, 아동발달 전문가, 진로 상담사, 해외 인력 상담원까지 참 이런 직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다양한 직업들을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이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거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뭔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큰 정답은 주고 있지 못하고 있죠. 적성에 맞는 전공학과도 추천을 하는데 가족경영 소비자, 가족자원경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문이과를 넘나라드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검사를 받고 나면 나 아까 성격상의 강점, 약점 이거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만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들이죠. 애들의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뭐를 다양하게 쭉 펼쳐놓고 알아서 골라가게 하자 이런 선의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의사결정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에 과거의 그런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표준화 검사라고 해서 나의 반응과 다른 사람의 반응의 차이를 보고자 하는 그런
방법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적성 검사입니다. 요거 또 요즘 학교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관련된 공기업의 이름을 팔아서 사실은 그 기업과 상관없는데 좀 마치 그 기관에서 만든 것처럼 학교에 많이 공급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자랑해 놓는 샘플이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보시면 내용이 다중지능 이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현대 지능검사 이론 중에 그래도 홀랜드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잘 먹히는 그런 이제 검사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다중지능 중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중고등학생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뭔가 학교에서는 의사결정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천하는 학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1유형, 제2유형 그래서 이런 과들을 전공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줍니다. 지금 학교에서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우리 아이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선택 과목 정해와라. 그 전에 학교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심리적성 검사를 하겠다. 이래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결과를 보고 어떤 아이들이 어떤 부모들이 이거부터 먼저 추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사는 아닌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YG 멘토가 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학과계열 선정검사 대량 검사로 이렇게 OMR 카드를 해서 결과지를 추출해낸 그런 결과지입니다. 우리도 뭐 다른 검사들이 하는 것처럼 중간 과정에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또 얘기했던 결과만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 YG 멘토 학과계열 선정검사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대체 어떤 조언을 들을 수가 있을까? 이래서 이제 적성 검사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학생이 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들을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돈을 냈고 그래서 나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 선생님 저는 그래서 무슨 과부터 탐색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떤 대답을 실질적으로 해줄 것인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라는 방법과 어널리티컬 하이어라키 프로세스라는 여러 의사결정 방법론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도출을 해주는 게 저희 YG 멘토 적성 검사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한테 물어봤으니 답을 해준다. 첫 번째로 컴퓨터공학과, 두 번째로 통계학과, 세 번째로 기계공학과. 이 컴퓨터공학과는 사실 네가 가면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네가 생각하는 직업적인 가치관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오히려 통계학과를 가게 되면 대학 생활에서 조금 어려움을 학문에서 느끼긴 하지만 직업적인 가치관은 너한테 맞을 수 있다. 그러니 이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두 개 사이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것은 내 생각이니 최종 결정은 네가 하되 나한테 물어봤으니 이런 순서로 한번 탐색을 해보라고 알려주겠다. 이런 학과들을 갔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은 뭘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추천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저희는 부족을 해서 이게 끝나고 나면 메이저맵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좀 더 대학의 학과마다 깊이 탐색할 것을 우리가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혹시 학생과 학부모라면 학교에서 했던 적성검사 결과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면 우리 학교는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세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예산으로 많이 씁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예전에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서 그런지 여전히 2,000원, 3,000원, 그래서 4,000원만 돼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행사도 아니고 1년에 그리고 한 3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행사에 4,000원이 비싸고 2,000원은 적당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좀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적성검사 정확하게 알고 어떤 의사결정에 뭐가 필요한지 또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이 이 적성검사를 통해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